이번 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좀 또 다른 창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1인 창업입니다. 아마 이 1인 창업 자체는 요즘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 중에서도 이런 부분 니즈가 강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 알고는 있는데 도대체 뭔가, 그리고 어떤 걸 말을 하는 건가, 이런 부분을 조금 짚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인 창업 우리 강사님들도 아마 1인 기업이고 1인 창업을 하신 거죠. 내 스스로 우리 강사님들 자체가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1인 창업을 하신 건데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이 1인 창업을 원하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왜냐면 요즘은 연예인들도 기획사를 나와서 1인 기획사를 차리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회사를 크게 만들어 봤지만 요즘은 하나하나, 그래서 요거는 아니면 마지막 차수에 이제 1시간 특집으로 우리가 모의 경영을 했었는데 1시간 정도는 우리가 나 스스로 한번 개인적으로 1인 창업을 한번 해보자라는 컨셉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그룹으로 이제 했던 것도 있지만 그룹 했던 거 말고 사실 나 아이들하고 요거 같이 했는데요. 실제로 전 혼자 요게 해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한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마 우리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서 아이들 자체가 예전에는 우리가 같이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였다면 요즘 친구들은 혼자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고 혼자서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1인 창업에 관해서 아이들에게 근데 이게 뭔지 좀 개념을 짚어줄게. 그리고 여러분이 1인 창업을 하려면 요러요러한 아이템들이 있고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아이들은 1인 창업이라고 하면 크리에이터요? 뭐 되고 싶어요? 유튜버 되고 싶어요? 뭐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1인 창업이 맞아요. 네, 그런 걸 전부 다 우리가 1인 창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아이들에게 짚어주고 아이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도 좋고요. 실제적으로 1인 창업에 관해서 정부에서는 정말 많은 지원들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은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짚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저는 처음에 요거를 던져줘요. 여러분, 레몬은 파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팔고 싶으신가요? 친구들이 물어봐요. 이 레몬을 가장 효과적으로 팔 수 있는 방법, 이 레몬을 가장 잘 팔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면 적어보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자, 우리 다양한 기법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 레몬을 파는 방법 각자 한 개씩만 적어볼게요. 포스트잇 주시면서 나눠주시면서 하나씩만 적어보세요. 네, 사실 이 수업은 우리 친구들이 정말 다양한 의견이 나와요. 정말 뭐 레몬 주스를 판다부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준비한 답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답 외에도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정답일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알려드릴 거는 이 중에 몇 가지일 뿐입니다만 여러분께서 우리 학생들께서 더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들어볼게요 라고 하면 진짜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요. 한번 우리 강사님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팔아야 되지? 이 레몬 어떻게 팔아야 되지? 네, 되게 많죠. 첫 번째, 가장 싸게 팔 수 있는 방법, 가장 수익이 덜 나면서 자, 비싸게 붙일 수 없어요. 왜냐면 레몬을 그대로 판다. 레몬을 그대로 팔게 되면 사실 주변 회사와 경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 과일 가게들에서 시세를 본 다음에 레몬을 파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레몬을 이렇게 파시는 분도 계시죠. 대신 요거를 조금 비싸게 파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강사님들 아시나요? 방법. 여기다가 명품을 붙이는 거예요. 명품 레몬. 요즘 명품 딸기, 이거 되게 유명하거든요. 명품 사과. 명품자가 붙으면 자체 브랜드가 올라가서 정말 뭐 원래 1,000원 받던 거를 10,000원에 팔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만 대신 그만큼의 퀄리티와 뭔가 특징이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브랜딩이 돼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브랜딩에 관한 이야기도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과일 가게를 열어서 그냥 판다. 레몬을 그대로 판다라던가 가판대에서 판다. 또는 되게 많죠. 종류가 많습니다. 두 번째. 네, 레몬을 주스로 만들어서 판다. 뭐 레몬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판다. 제조를 하라는 거죠. 레몬을 어떻게든 변형을 시켜서 제조를 해서 레몬을 짜서 판다거나 뭐 레몬을 이렇게 뭐 농축해서 판다거나 여기서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형태가 나와요. 레몬 청을 만들어 판다라던가 뭐 레몬 전문 뭐 차 가게를 낸다라던가
레몬 자체를 변형해서 판다. 그러면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죠. 요건 대신 여러분 가게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요즘은 가게 없이 파는 분들도 많아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레몬 주스를 만들어서 택배 발송으로 파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창업에는 이런 걸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게에 있어야 하는 유점포 창업, 가게 없이 하는 무점포 창업,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뭐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까지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레몬 주스를 가공해서 판다 자체는 많이 이렇게 조금 더 다양하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가장 많이 하는 거, 레몬 주스를 만드는 방법을 판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아마 가장 생각하는 게 이걸 거예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다음에 뭐 아프리카 방송국, 우리가 좋아하는 거, 뭐 숏폼, 그리고 뭐 인플루언서들, 뭐 릴스나 이런 거 올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다 우리가 레몬 주스를 만드는 방법을 영상을 만들어서 파는 거죠. 이런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라며 하면서 사실 레몬 주스 레몬 하나를 가지고 파는 방법이 이렇게나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창업 자체는 너무 큰 포괄적인 개념인 거예요. 창업은요, 내가 이거 하나를 어떻게든 팔아내든 다 창업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유점포건, 무점포건, 유형이건 무형이건 다 팔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창업 캠프 중에서 모든 게 다 이 창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했던 방법 중에 지금 오늘 주제는 1인 창업, 뭐 지식 창업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돈이 적게 드는 거 뭘까요? 그럼 뭐 1번 손 들어보세요. 뭐 2번 손 들어보세요. 3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이거요. 근데 장비값 많이 들지 않나요? 막 이렇게 물어본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요즘은 휴대폰이 너무 잘 나옵니다. 그리고 화질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편집 기술도 너무 좋죠. 어플도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유튜버는 심지어 휴대폰만으로도 편집을 해서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시면서 사실은 이 중에서 그럼 돈이 가장 많이 드는 건요. 뭐 반대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돈이 가장 많이 드는 건 1번이나 2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가장 많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가게가 크다면 1번이 더 들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곳은? 아이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뭘 가장 비싸게 팔 수 있을까요? 사실은요, 이 레몬 주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레몬 주스의 뭐 레시피 이런 걸 가지고 더 비싸게 팔 수도 있다. 사실 1번과 2번은 비싸게 팔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면 주변에 상품가가 시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서도 창업의 이야기를 풀어주시면서 여러분이 창업을 하실 때도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시면 안 되고 주변 시세나 이런 부분을 다 같이 고려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사실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건 내가 만드는 뭐 특급 레시피 이런 식으로 비싸게 팔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인 창업 얘기하기 해드릴 건데 그 중에서 지식 창업, 뭔가 내가 기술을 알려주는 창업,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아마 우리 강사님들도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강사님들은 지식 창업자죠. 왜냐면 지식을 전달하러 다니시면서 폐해를 받는 지식 창업자고 1인 기업이 맞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프리랜서이기도 할 겁니다. 학생들에게도 실제로 지금은 지식 창업을 하는 분들이 진짜 많고 그리고 무형 상품을 많이 팔고 있고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 조금 차이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지식 창업자들은 사실은 정보를 모으고 구성해서 제공하는 사람을 말을 하는데요. 지식이 내가 처음부터 충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정보를 잘 축약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런 책이나 논문 이런 것만 잘 정리해서 배포를 하는 사람도 지식 창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요, 영화 전문가예요. 영화를 본인이 만들진 않아요. 그런데 영화 내용을 자기가 영화 매니아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들을 축축축 집어서 편집을 해서 그 영화에 뭔가 줄거리를 만들어서 책을 만들어 판다거나 영상을 만들어 판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식 창업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개인의 지식을 기반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부를 창조하는 기업가를 말을 합니다. 라고 해서 지식 창업자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좀 풀어주시면서 여러분도 정보가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내가 잘하고 있는 게 있다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실 여기서도
그럼 우리 어떤 지식을 팔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이들에게 한번 몰아보시는 것 괜찮아요. 어떤 지식을 팔 수 있나요? 전 이거 잘해요. 내가 잘하는 거를 알려주는 거. 이런 게 지식 창업자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게 대세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1인 기업가. 요즘 연예인들도 혼자서 본인의 회사를 만들어서 본인 자체가 하나의 기업이 돼서 다 차리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우리는 모두 1인 기업가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너무 거창하게 팀을 꾸려서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 혼자서 내가 만들어보는, 내가 혼자서 이 일을 시작해서 어떤 걸 해볼게. 그러면 일단 혼자서 시작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1인 기업가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 모의 경영 자체를 했던 거는 이제 회사의 구조적인 느낌과 회사 느낌이 좀 강했다면 이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팀을 꾸려야 된다고 약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시더라고요. 근데 혼자서 시작한 사람이 정말 많고, 내가 혼자서 시작을 했다가 잘 되면 또 여기 사람을 데려다가 시키고 이걸 시키고 해서 점점점 커지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사님들, 우리 스타트업 이야기 진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실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설립한 지 얼마 안 되는 창업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앞에서 강조했던 우리 기업가 정신에 보면은 가장 많은 거 뭐였어요? 혁신적 기술. 삼성이라던가 애플이라던가 그리고 쿠팡이라던가 그다음에 전자책 밀리의 서재라던가 뭐 리디북스라던가 이렇게 다양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을 우리가 전부 다 처음에는 다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적인 기술, 아이디어를 보유한 지 얼마 안 되는 창업기업을 말을 하는데요. 우리 강사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건 아이들에게 여러분 여기다 K-스타트업이라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우리 핸드폰으로 K-스타트업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사님도 사전에 사실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K-스타트업 들어가 보시면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청년들, 특히 시작하는 기업들에 대한 창업적인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요. 심지어 이런 곳들은 어떤 부분까지 지원해 주냐면 지원금이나 뭐 아니면 창업 경진대회를 열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멘토링을 해주기도 해요. 그리고 사무실을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제로비나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친구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 얘기해 주면서 K-스타트업이라는 사이트를 같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서 한번 열어봅시다. 여기서 공고가 올라온 걸 우리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올해 공고가 지나갔다면 사실 지금 공고가 봤을 때 안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과거 걸 한번 볼게요. 그래서 과거 거를 들어가서 보시면서 이 과거에 어떤 공고가 어떻게 올라왔는데 지원금이 얼마였고 어떤 서류가 필요했고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청년 창업, 우리 친구들이 어리고 이런 청년 창업가에게는 되게 조건들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이 K-스타트업 사이트 보시면요. 만 34세 미만까지 지원금이 훨씬 많고 지원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사실은 여러분 머릿속에 나 나중에나 창업할 거야. 나 은퇴할 때나 창업을 할 거야. 나중에 돈 많이 벌어야 창업을 할 거야. 처음에 가졌던 그런 생각들을 조금 깨주시면서 사실 창업을 할 거면 이렇게 여러분이 좀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준비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지원해주는지 미리 확인 한번 해보고 그리고 여기서 지원해주는 분야에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좀 더 아이디어를 찾아보고 일단 혼자서 내가 할 수 있는 창업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모의 경영을 앞에서 했었다면 마지막에는 혼자서 내가 아이디어 도출해보고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돼요. 아이디어 도출하는 방법 중에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거 말고도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거 있죠. 가장 많이 쓰는 뭐 만다라스 기법이라던가 그다음에 마인드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같이 해보면서 학생들에게 창업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고 오늘 내가 했던 창업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확장해 나갈지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하면서 우리 강사님들께서는 사실 이제 마무리를 할 때는 오늘 했던 거가 정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같이 창업을
내가 한번 끌고 가보자. 그리고 나중에라도 이걸 잘 가지고 있다가 정말 이 도움 받을 수 있는 걸 받아보자 라고 하면서 이 창업 자체를 그리고 오늘 어떤 식으로 느꼈는지 궁금한 게 뭔지 창업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으시면서 수업을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 오늘 창업 강의를 하면서 뭔가 창업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는지,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사실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한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말 창업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지, 그리고 이거를 정말 실제적인 사례가 있는지. 사실 이 수업을 하시면서 또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사실 누군가 하고 있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을 하고 나서 사실 우리가 했던 거 누군가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하시면서 이 창업 자체 수업은 우리가 했던 이유는 내가 나중을 위한 창업도 있지만 사실은 오늘 창업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런 걸 배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조직도를 보면서 회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회사 로고를 만들면서 아, 회사는 이런 컨셉을 가지고 만들면 되는구나 라던가 오늘 했던 부분을 한 번씩 정리해 주시면서 이거를 왜 하셨는지, 이 수업을 오늘 왜 했는지, 그리고 이 수업으로서 여러분이 얻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연봉을 알아보면서 자, 내 연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셨어요? 회사 복리후생을 만드시면서 내 복리후생 자체가 어떤 회사를 가고 싶어졌어요 라고 강사님들께서 마지막에는 그걸 좀 끌고 가는 시간, 급하게 마무리할 게 아니라 강사님들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뭘 얻었는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가 취업할 때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 것 같은지, 어떤 부분이 더 궁금증이 해결이 됐는지까지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수업이 좀 더 길게 넘어가는 경우에는 저는 사업 계획서도 쓰지만 실제적으로 명함도 같이 한번 만들어 봐요. 저희 친구들하고 정말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A4 용지를 잘라서 실제적으로 명함을 만들어서 명함 교환을 해보고 사장님도 되어보고 과장님도 되어보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비즈니스 매너까지 끌고 가는 것까지도 연결이 가능한 수업이고요. 그리고 창업 강의 자체를 하고 나서 친구들이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몰랐던 부분, 그리고 내가 실제로 사실 우리 친구들은 창업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취업에 관한 생각만 계속 있지 창업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저 멀리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걸 조금 가져와 주는 게 이 창업 강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강사님들도 창업 강의 수업 준비하시면서 조금 가장 꼭 필요한 건 많은 사례, 특히 이제 기업들의 히스토리, 특히 우리나라의 유명한 히스토리,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가려고 하는 그 기업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왔는지, 뭐 예를 들어서 진짜 A라는 기업이 있다면 그 A라는 기업을 가고 싶은 친구들은 그 사장님이 어떤 마인드로 이걸 창업을 했는지 이런 것까지 알고 가야지만 사실은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면접을 볼 때도 유리하다까지 끌고 나가 주시면서 창업과 연결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